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신 54주기가 되는 날이네요. 1965년 7월 19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연세 90의 위대한 생애를 마감한 그날입니다. 11시 40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런 발언을 한 분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일본 경제 보복 조치 대응을 위해서 민관정협력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제안하고 논의가 된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당 대표들께서도 이 부분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공동발표문에 포함된 것과 같이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는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속히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의 손실과 우리 경제에 닥칠 후폭풍을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특사를 파견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고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공동 발표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일본을 이기는 최선의 전공법은 일본이 다시는 이런 도발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우리 경제를 튼튼히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분의 건의가 반영되었다는 공동발표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반되는 부당한 경제 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 한다. 이 여야 당 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다.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한다.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기 일본을 향해서 도발을 했다. 그리고 초당적으로 한다.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한다. 여야와 함께 뭘 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의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의 발언을 한 사람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니고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5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 6자 회담에서 황교안 대표가 내가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소개한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감정적이고 이념적 반일 정책과 이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굴욕적인 친김정은 정책을 결합시킵니다. 결합시키면은 한미일 동맹관계가 와해되게 돼 있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남북한 좌익 연대체의 음모가 진행 중인데 황교안 대표가 그것을 저지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는 분인데 거기에 백기투항하고 말았습니다. 편성하고 말았어요.
문재인 정권의 반일 프레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미일 동맹과 한일 우호 관계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한일 관계가 어긋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한미 동맹도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됩니다. 일본은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기지를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7개 후방기지가 있고 여기에 5만 7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가 나빠져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방기지가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우리가 남침을 당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한국을 돕기 위해서 왜 우리 땅에서 비행기가 출동하고 함정이 나가야 되느냐 하면서 그 기지 앞에 들어놓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어제 그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반드시 이 문제의 출발점인 청구권 협정,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지켜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문제의 발단이 청구권 협정과 어긋나는 대법원의 판결과 문재인 정권의 뒷받침이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사법농단을 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놓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석방해야 된다. 이 사람이 애국자였다. 이 사람이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대법원 판결을 늦출 동안에 박근혜 정부도 잘못했고 나도 권한대행 때 잘못했고,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 청구권 협정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자, 이렇게 나와서야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한일 갈등의 출발점이 된 대법원과 문재인 정권의 선동 논리에 넘어가 가지고 국가 간 약속도 무시하고 국제법에도 어긋나고, 더구나 희한한 게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 부인하는 이런 정책을 폈다는 점을 분명히 따졌어야죠. 그게 이 문제의 원점입니다. 그러지 않고 문제의 핵심인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은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이념 무장이 잘 돼 있는 문재인 정권이 쳐놓은 반일 프레임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것은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이념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불철저하느냐, 깊은 지식이 없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결단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선동된 여론에 넘어간다든지 지리 겁을 먹고 이해찬 대표와 똑같은 발언을 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조건적 반일 정책에 편성하면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겁니다. 문재인 반대말은 국익입니다. 문재인은 외교 안보 노선은 국익 파괴 노선 아닙니까?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바로 국익 파괴, 국익 훼손의 문재인 외교 노선에 편성하고 말았습니다. 국익 훼손을 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지금 담당 강요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사실상 실종 사태입니다. 이런 시기에 외교부 장관이 아프리카를 떠들고 있다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문재인 정권은 외교적 노력을 할 의사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장기화시켜가지고 국민들을 반일 선동의 볼모로 삼아가지고 내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국익에 반하는 노선을 선택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조건적 문재인 지지나 무조건적 반일은 국익 훼손입니다. 안보 훼손입니다. 그런데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일을 무조건 지지하기로 함으로써 국익을 훼손하는 편에 서고 말았다 이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정체성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반일 여론이 강하니 일단 굽히는 것이다. 그러니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건 기회주의입니다. 기회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회주의가 통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해야 할 부분이 바로 국가 정체성 안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기회주의로 갔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한국의 보수 정치 실패 사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감정적 반일 정책을 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실수를 황교안 씨가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건국기념일, 즉 생일을 지음으로써 국가를 사생아적 존재로 만든 문재인 정권이 오직 일본과 맞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지지하겠다는 황 대표의 태도는 헌법 정신과 자유의 보편적 가치를 포기하는 단결입니다. 한국의 보수 정당까지 문재인의 반국가적 외교 노선을 무조건 지지한다면 한반도의 공산화를 저지하려는 미국과 일본도 한국의 반공 의지와 생존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역대 한국 정부의 최중요 외교 목적은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의 자유진영을 결속시켜서 소련, 중공, 북한 등 국제 공산주의 세력을 저지 대한민국과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었는데 황교안 대표의 어제 행동은 이런 국제적 반공연대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결정적 과오를 추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어제 그 논리적 근거를 포기한 셈이 됐습니다. 반일 캠페인에 합세함으로써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것까지 그 책임을 분담하게 됐어요. 홍준표 전 대표의 오늘 짤막한 논평을 소개하겠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 놓고 이제 와서 국민과 야당에게 공동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속셈은 대체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아니면 외교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파기를 노리는 것인가? 지난해 남북 미북 회담을 위장평화회담이라고 바른말 했다가 막말이라고 매도당하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사실이 있어서 이번 한일 경제전쟁에서도 바른말 하지 못하는 야당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국정 책임은 엄중히 묻고 공동해법을 찾아야지요. 저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